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기회가 왔는데 놓쳐버린 적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대운이 왔을 때 그걸 잡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운을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도가 대운을 가장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운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보부터 모아보자.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지. 전략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크게 성공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목표도 크게 잡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모으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대운을 여는 열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보는 방향을 잡는 도구이지 운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대운은 정보량이 아니라 행동량에 반응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늘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계속 제자리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정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책을 10권 읽고 영상을 30개 보고 세미나도 다녀왔는데 정작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경험. 아는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확신이 없어지는 경험.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입니다. 대운은 많이 아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생각하면 할수록 장애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플랜 B도 만들어야 하나? 플랜 A, 플랜 B, 플랜 C. 각각의 계획마다 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지금은 너무 바빠서.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조건이 좀 더 갖춰지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대운을 지연시킵니다. 이건 신중함이 아닙니다. 운의 흐름을 막는 구조입니다. 대운을 놓치는 과정은 늘 같습니다. 첫째, 신호가 너무 작아서 무시합니다. 둘째, 그 신호에 의미를 붙이는 걸 미룹니다. 셋째, 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서 결정이 사라집니다. 대운은 결정이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보류가 있는 곳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된 것뿐이야.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시작하면 되지. 겸손하게 들리죠. 신중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겸손도 아니고 신중함도 아닙니다. 대운 앞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입니다. 대운은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내가 이걸 해서 정말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고 안전한 것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확실한 것, 익숙한 것, 이미 검증된 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작은 행동보다는 완벽한 계획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대운은 멀어집니다. 대운은 확실함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운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안이란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구간으로 진입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올라온다는 건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익숙한 인생을 벗어날 준비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대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들어옵니다. 불안을 없애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품고도 움직이는 사람에게 대운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안이 망하는 불안인지 커지는 불안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망하는 불안은 몸이 굳고 숨이 막힙니다. 커지는 불안은 두렵지만 이상하게도 방향이 보입니다. 둘 다 불안이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커지는 불안이 왔을 때, 그때가 대운의 초입이라는 것. 그런데 이 방식에는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대운을 잡을 확률이 0%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도 괜찮으신가요? 대운은 한 번에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운은 단계적으로 진입합니다. 이 첫 단계를 무시하는 순간, 대운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엔 현실이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의 배열이 바뀌고, 환경이 낡은 방식에 반응하지 않고, 시간 감각이 달라집니다. 이때 대부분은 운이 나빠졌나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운 진입을 위한 재배열입니다. 오래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늘 통하던 방법이 먹히지 않거나, 지금 해야 한다는 압력이 느껴지는 순간,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대부분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운의 문 앞까지 온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예전에는 참고 넘어가던 일들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삶의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둘째, 평소엔 그냥 지나가던 말이나 정보가 유독 크게 꽂힙니다. 마치 이건 내 이야기야라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 아주 작지만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지금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 대운은 원래 별거 아닌 얼굴로 옵니다. 대운의 첫 문장은 늘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문장을 알아듣는 사람이 흐름을 잡습니다. 대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운명이 크게 바뀌는 시기. 여기서 핵심은 단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무시합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목표까지를 직선으로 연결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역에 있고 광화문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보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당연히 단계별로 가야 합니다. 먼저 140m 직진한 다음 우회전하고, 또 조금 가다가 좌회전하고, 이렇게 수십 번의 방향 전환을 거쳐서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역에서 광화문까지 직선거리로 그러면 중간에 15층 아파트도 넘어야 하고 30층 빌딩도 통과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걸어가거나 자동차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140m 직진과 우회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작 140m입니다. 성인 남성이 빨리 뛰면 25초면 갈 수 있는 거리죠. 대운의 첫 신호는 늘 하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뭐야 하고 지나칩니다. 왜 대운은 항상 이렇게 작게 시작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운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기회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봅니다. 이 작은 기회를 별거 아니네 하고 넘기는지, 지금 내 수준에서는 작지만 의미가 있다고 붙잡는지, 이 차이가 다음 단계의 대운을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합니다. 대운은 준비가 끝났을 때 오지 않습니다. 대운은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대운을 놓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큰 기회만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대운의 진입은 이렇게 작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시애틀의 작은 매장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거대 브랜드지만 처음엔 그냥 작은 카페 하나가 성공한 것뿐이었습니다. 애플은 어땠을까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만 스티브 잡스도 처음엔 그냥 차고에서 컴퓨터 만들던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아마존은 더 재밌습니다.
창고 같은 사무실에 스프레이로 쓴 듯한 간판 하나 달랑 걸어 놓고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간판 하나 만드는데 몇만 원도 안 드는데 말이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엄청나게 작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작게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은 성공을 신호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작은 성과가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이번엔 우연히 잘 됐어.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대운을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 방향이 맞구나. 여기에 뭔가 있어. 그리고 계속합니다. 작은 성공을 우연으로 치부하느냐, 신호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가 대운을 타느냐 못 타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성공을 설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대운의 초입에서 작은 행동을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규모를 계획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방법을 알고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일단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그리고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운을 원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줄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작을 줄이십시오. 대운은 큰 목표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목표는 비현실적일 만큼 커야 합니다. 현실적인 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건 스케줄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목표는 커야 하지만 시작은 절대 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꿈을 절대 축소시키지 마세요. 대신 시작만큼은 먼지처럼 작게 하세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반드시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 5분 부동산이나 주식 유튜브 한 편만 보세요. 이직 준비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직장에 다니는 내 모습을 적어 보세요. 회사 위치는 어디인지, 직장 내 대인 관계는 어떤지 등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음악 한 곡 들으면서 5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육이 풀리면서 점점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샘솟습니다.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매일 아침 하루에 책 한 페이지만 읽으세요. 딱 한 페이지, 그리고 덮으세요. 명상을 해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더라도 호흡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들숨, 그리고 날숨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대운의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결의에 차서 첫날부터 1시간씩 운동합니다. 둘째 날도 어찌어찌 1시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온몸에 근육통이 오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죠. 결국 셋째 날은 쉬게 됩니다. 이렇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에 5분만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5분도 부담스러우면 3분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왜 작은 행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뇌는 큰 결심을 싫어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은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가 저항하지 않고 반복이 가능해지고 반복이 쌓이면 자기 정체감이 바뀝니다. 나는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대운의 문이 열립니다. 대운은 매일의 작은 행동이 쌓일 때 비로소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먼지같이 작은 실천이 대운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어떤 분야에서든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엔 하위 10%였습니다. 지금의 전문가도 처음엔 입문자였습니다. 대운을 탄 사람들도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작은 행동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도미노가 10cm라면 두 번째는 15cm가 되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3번째 도미노는 에펠탑만큼 커집니다. 18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9번째 도미노에 이르면 지구 둘레만큼 커지고 57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긴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운의 작동 방식입니다. 대운은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증폭됩니다. 대운은 감정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작은 힘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10cm짜리 작은 도미노 하나를 건드리는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다음 도미노를 건드리고 그 도미노가 또 다음 도미노를 건드리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오늘은 10cm 도미노만 세우십시오. 내일은 같은 시간에 다시 세우십시오. 모레는 기록을 남기십시오. 2, 3일이 지나면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운은 이 정체감 변화에 반응합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고 습관의 힘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듯이 성공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만 만들어 놓으면 시작부터 거창하고 멋있는 대형 도미노는 필요 없습니다. 지구보다 큰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위해 여러분이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단지 10cm짜리 작은 도미노를 신중하게 건드리는 것뿐입니다. 대운도 똑같습니다. 대운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첫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이 또 다음 기회를 부르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같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냈어. 그 느낌들이 자신감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대운으로 이어집니다. 대운을 놓치는 사람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좀 더 완벽해지면, 확실해지면, 안정되면, 대운을 타는 사람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작게라도 일단 오늘. 지금 가능한 만큼, 말의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궤도가 달라지는 차이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이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니고 자본도 아닙니다. 작은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딱 이것뿐입니다. 대운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한 사람에게 옵니다. 대운을 만나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준비가 끝나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서 시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주 작게. 오늘 여러분에게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5분, 한 줄, 한 페이지. 이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운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대운이 들어올 자리를 하나만 비워두십시오. 오늘부터 첫 번째 도미노를 건드려 보세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한 페이지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대운을 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투자 기회가 가득하고 재물과 안정, 행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단 3명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확언으로 함께 해주세요. 나는 이미 대운의 첫 단계를 밟고 있다. 더 큰 부가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